심심하잖아요. 은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잖아요. 처음에는 밀월, 일명 허니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되는데 자고 진짜 그간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싶고 하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허니문은 신혼에게도 짧지만 퇴직자에게도 짧다는 겁니다. 벌써 한 2, 3개월 지나고 나잖아요. 매일 나갔던 그곳에 나가지 않는 거. 그 다음번에 무엇인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평생 내가 꽉 찬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빈 공간이라는 건 처음에는 여백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고통이 됩니다.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백지예요. 아무것도 나를 채워주는 것도 없고 나를 채워주는 시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헝해지는 거거든요. 우주 한가운데 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버려진 느낌을 갖는가 싶어서 뭐 하냐면 일을 막 알아봅니다. 근데 일을 막 알아보더라도 이 일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나를 채용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능력치는 결국 나의 월급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월급만큼을 뭐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되게 무료해지면서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나는 도대체 일평생 살아가면서 취미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신 분들께 다 여쭤보십시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니 취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칙센트미아의 그 몰입이라는 책에 보시면 우리가 몰입, 플로우란 말을 쓰지만 실제 몰입에서도 취미는 그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은 뭐냐면 취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문성과 그리고 재미, 이 끝에서 만나는 요게 바로 취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취미라는 게 할 일 없을 때 하는 이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빠져서 나만의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덕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덕후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닌데 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기쁨의 물을 마시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세계를.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재밌게 생각되는 것도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낯선 것도 해보고요. 또 좋은 것도 해보고요. 나쁜 것도 해보고요. 이걸 해도 되겠나 의미가 있겠나 싶은 거 이런 것도 해보고요. 제가 나쁜 것도 해보라 그런 건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쉬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한번 멍 때리게 해보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나 혼자 정보가 없다 생각하시면 인터넷 세계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복지관 진짜 강조하는데 복지관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내가 서예를 한다 혹은 수의를 한다 아니면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 만나거든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맛도 보지 않아놓고 그 세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그 기쁨에 들어갈 그 길을 셔터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소하다 생각하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 안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너무 위험한 취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별론 것 같아요. 이를테면 50에서 60 사이 되신 분들이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몸이 아직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20대, 30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농구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20대랑 계속 몸싸움하면서 농구하다가 이 슬관절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심각하게 더 쓸 수 있는 다리를 더 빠르게 수술을 하게 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건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 상태 파악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취향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몸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저는 국어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을 볼 때 국어 수학이 아니고요. 내 삶에 대한 국어, 내 자신에 대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오래 계셔보세요. 저절로 우울해져요. 그리고 오래 있잖아요. 잘 걷지도 않습니다. 건강 당연히 나빠지고요. 오래 있잖아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사람은 고립되는 거고요. 그러다 고독사 하는 겁니다. 결국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의 결과는 그냥 고독사예요. 밖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나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울 보고 머리 한 번 더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적절한 양말에 적절한 신발 신고 그렇게 밖을 나가고 나간다는 건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움직이고 상체, 하체를 다 움직여서 우리가 걷는다는 건 온 몸을 다 움직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걷는다는 건 어딘가를 갔다 온다는 거죠. 그렇게 나간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감 자체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첫 번째 생존을 알리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살피는 것,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알고 확장하는 것, 세상의 변화를 잇는 것,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복합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나만의 외출을 중년 이후로는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특별히 부부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서로 각자 나갔다 와야 돼요. 두 부부가 함께 있으면 결국은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24시간 있으면서도 서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3시간 나갔다 오는 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화 주제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부부는 3시간 이상 반드시 나갔다 올 것, 혼자 계시는 분들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한 군데 정해놓고 터치다운 하고 올 것 꼭 권해드립니다.